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또 흐리네요. 이제 날씨가 흐려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흐립니까? 예. 마음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가 젊게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나이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더 늙게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의식하면서 삽니까? 아니요. 예, 나이를 잊어버리세요. 누가 그러죠. 뭐 나중에 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근데 이제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년 흐를 때 한 살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아직 2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그럼 너무 젊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1.5년씩 가자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다 생각 나름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역학을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생년월일을 딱 뽑아보면은 그야말로 사주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한 자리만 바꾸면은 참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태어난 연, 월, 일은 못 바꿔요. 왜냐면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태어난 그 연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난 달이 있고 태어난 일이 있는데 어디를 제일 바꾸기 쉽습니까? 시간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2, 12 지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골라가지고요. 그 위에 딱 올리면 배치가 달아지는데 그것만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이거다 하면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운이 그렇게 돌아가고 운명은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운명은 늘 바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이 어제 만드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제가 바로 어제가 아니고요. 숱한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점에 왔고 내가 좀 더 멋진 사람,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 이렇게 또 지금 현재가 불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보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나아지는 상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가면은요. 그게 또 있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내가 그거에 관련된 것만 계속 집중해서 찾아다닙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당근을 해요. 당근을 하기 위해서 내일 당근 식초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파프리카 보러 가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오로지 어떤 당근이 좋을까? 지금 제주 흑당근을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근이 좋을까? 그러면은 쭉 가면요. 당근만 눈에 막 띄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저 당근은 별로야. 이 당근은 좋아. 이러면서 당근에 대한 그게 뭡니까? 보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게 대한 것만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좀 정해놓고, 오늘 밥을 뭐 할까? 오늘 반찬을 뭐 할까? 아무거나 먹지 뭐 이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서울에 어디를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요. 이제 쭉 이렇게 뭐 어떤 게 있는가 딱 보니까 맨 밑에 아무거나 있더라고요. 그래, 저게 뭐죠? 이랬더만은, 그러니까 뭐 적당한 게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가격표에는 가격은 없어요. 그럼 아무거나 줘보세요. 그러니까는 누가 정하냐니까 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문받은 사람이 아무거나를 정해가지고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아무거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무거나 먹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오늘 내가 맛있는 뭐 요리를 뭐 갈비찜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갈비에 관한 모든 재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표를 내일의 목표를 모레를 목표를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를 딱 정해 놨을 때는 그에 대한 재료들이 내 눈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 건강해야지.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여기에 와서 지금 식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당근 식초는 요새 시쳇말로 허발나게 고생하실 겁니다. 지금 당근은요, 참 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 녹즙기까지 보통 이제 막 파는 이게
그 하나로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두 개의 기어가 하나의 기어가 된 거가 있어요. 망하고 걸리면서 이렇게 짜지는 거 있는데 이게는 기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짜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녹즙기를 들고 다 짜서 할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지가 있죠. 여기서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주 열심히 떠들고 놀고 할 틈이 없이 바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믹서기가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유hin균 발효 당근 천연식초. 오늘 사가 아니고, 예, 오늘 오해죠, 그죠? 예, 오로 고치시면 됩니다. 재료, 당근 1.7kg, 원당 170g. 제가 원당 170g을 하면서도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이 굉장히 달거든요. 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액만 하는 거하고 건지하는 거하고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여러분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조금 많다 싶으면은 그냥 나는 빨리 해 먹고 싶어요 하면 2분의 1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0.5%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10%잖아요. 그죠? 예, 0.5%만 넣으셔도 되고요. 예. 원당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최고 많이 쓰는 건 30%인데 우리 식초 만들 때는 30%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쓰면 20%, 작게 쓰면 10%, 요 정도를 했는데 설탕이나 발효된 설탕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글루코 영양소를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그죠? 자, 천일염 1티스푼을 넣고 유인균 3티스푼을 넣습니다. 저는 2티스푼을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더 넣어주자 이래가지고 1티가 올라갔습니다. 자, 만들기. 당근을 깨끗이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정도 담궜다가 헹군다. 지금 이 상태로 담그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이제 좀 담궈놨다가 그 다음에 한 번만 헹궈서 쓰시면 됩니다. 당근 1개를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녹즙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썼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당근 1개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믹서기에 갈기 좋게 아주 잘게 썰어준다. 이게 제가요 아주 잘게 썰어준다 이랬는데 여러분 능력 좋죠? 막 채를 썰어버리세요. 채를 썰어버리면 혹시나 깍둑 썰기 할까봐 싶어서 그러거든요. 채를 썰어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무쳐 먹는다 생각하고 채를 딱 썰면은요 이게 믹서기가 좀 돌아가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드는데 아마 무지 고생을 할 겁니다. 자. 아주 잘게 썰어둔다. 요걸 저는 바꾸고 싶네요. 채 썰어둔다. 이렇게 하고 싶네요. 채 썰으라 그러니까 또 손가락만하게 채를 썰어가지고요.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당근 1개를 강판에 갈아서 마중즙을 만든다. 이게 여러분 강판에다가 1개를 갈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액체 상태로 이렇게 건지하고 같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물이 약간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 것처럼, 물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 갈아요. 근데 어느 정도 차면 또 안 갈려요. 안 갈리는데 그럴 때 또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떠내지 말고 싹 긁어내지 말고 거기다 조금 놔놓고 여기는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짜드리고 이거 먼저 드리고 여기에는 건더기가 들어갈 때는 가수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ml는 요거 한 컵입니다. 요 한 컵에서 300ml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근데 한꺼번에 200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 상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믹서기는 굉장히 이게 모터가 회전을 빨리 하면서 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서버려요. 멈춰버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서버리기 전에 달래가면서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시죠? 저희들 거를 계속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제로 여기서 제공하는 믹서기는 지금 2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생돈 들여서 사가지고 나난 거거든요. 내 거다 생각하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믹서기에 강판에 간 마중즙을 넣고 썰어둔 당근을 조금씩 넣어가며 곱게 갈아준다.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퍼먹어도 이게 이제 입에 별로 안 갈릴 안 이렇게 걸릴 정도로 이렇게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곱게 갈아낸 당근에 원당, 천일염, 유인균을 넣고 잘 섞는다. 오이, 토마토가 왜 있나? 토마토가 아니고 당근을 발효병에 담고 40도씨에서 3일을 발효한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하고 온도가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건지가 굉장히 물러요. 근데 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좀 더 열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발효를 할 때 40도 이상은 잘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담요로 막 감싸고 이러면서 40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계속 만약에 50도, 55도 이래 돼 있으면은 거기서 살 수 없는 애들은 거의 뭡니까?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은 만약에 죽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뚜껑을 열고 손을 넣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었으면 죽이지 않는 온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 자신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죠? 차라리 실온에 놔놓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뜨거운 상태도 살아남는 지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째 해가지고 국가에 뭐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대학살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듯이 균도 있죠. 이렇게 살아남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이 여기를 장악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를 해서 온도를 올려서 보니까 너무 뜨거웠어 이거 찝찝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기 식구를 좀더 데려다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났는데 다 죽고 두 사람 살아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군이 오죠. 지원군이 와가지고 다시 평정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을 좀 더 넣어줘가지고 같이 잊어주면 그래 반갑다 이러면서 또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균을 설서 발효를 할 때는 실패할 염려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 이러면서 확 갖다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버렸다 그런 사람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버리지 마라. 저는 하나도 버린 적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좀 돌보지 못한 애들은 삐껴가지고 상태가 약간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 이러면서 그 같은 건지를 좀 더 사고요. 좀 더 넣어주고 균을 좀 더 넣어주고 요렇게 하면서 그걸 살려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감을 잡으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유인균으로 해놔놓고 나 유인균 다 떨어졌다. 저 누룩균을 넣어볼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뭐 이스트를 엮는다든지 이거는 그 효모 보통 시중에서 파는 그 싼 효모하고는 엄청 질적으로 틀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패를 했으면은 저희 유인균 발효교실에 들고 오셔갖고 한 숟갈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비상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40도씨에서 3일을 발효한다. 요걸 가지고 40도 하면 이제 3일을 발효를 해줘요. 근데 사실 요 상태로서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헤엄치가지고 못 다닙니다. 다니죠. 이게 워낙 애들이 작으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요 있던 애들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요 액만 가지고 딱 하면은요. 이 균들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액 가지고 발효한 거 가지고 이렇게 대기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막 이렇게 놉니다. 근데 요거는 놀러 갈라 해야 너무 멀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그거 하니까 어디냐면 균들 각각이 어디서 놀면 저그 동네에서만 놀아요. 거기서 빡빡하게 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여기 3일 발효 후 아래 위를 저어서 균주를 섞어준다.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 이제 주걱 있죠. 주걱을 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요럴 때는 그 안에 균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른 잡균이 좀 들어가도 얘네들이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위에 보면은 그렇게 뚜껑 열고 휘 젓고 나면 여기에 어떻게 뭐가 생기냐면 하얀 이게 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간 초상균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초상균하고 만나갖고 요거 막을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떠가지고 버리죠. 예, 버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싹 떠가지고 달콤해요. 그 균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같이 당착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 싹 걷어가지고요. 요구르트 있죠. 프레인 요거트 만든 거 있죠. 여러분들 만든 거에다 섞어가지고 그냥 드시면 또 짱입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인삼식초를 만들고 있는데 그 위에 요만큼 떠가 두께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거 싹 걷어가지고요. 그냥 저는요 또 요거트에다가 해갖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째 흘러가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붕붕 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버리기 전에 그거 다 긁어 드시고 어째 떠내려가는 애들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드시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일 발효 후 아래 위를 저어서 균주를 섞어주고 이걸 이틀에 한 번씩 3번을 섞는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었으면 내일 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모레 저주고 이걸 3번을 해요. 3번쯤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이제 여기 딱 맛보시고 이제 그 단맛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술 맛이 약간 나거든요. 발효가 많이 되는데 만약에 나 더 있고 싶어요 하면 좀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건지는 계속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냐? 면보에 붓습니다. 자, 여기에 면보에 부어가지고, 면보를 여러분들 이만한 넓득한 면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직포 파는 게 있거든요. 일회용 부직포도 있고요. 그 부직포도 빨아가지고 씻어도 되는 거 있어요. 약탕기에 넣고 약 삶는 그 보호가 있어요.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 아주 촘촘해졌습니다. 그 부직포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약 삶는 그거는요. 그게 참 저는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얘네를 딱 부어놓고 또 어떻게 해랬습니까? 무거운 거를 딱 어디 가면 돌이 있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면 전부 그 가서 하나씩 들고 갈까 싶어서. 예. 그건 나중에 어디 가면은 예쁜 돌이 많이 있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돌을 한 번쯤 박박 삶아가지고요. 삶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인균 활성액 있죠? 유인균 활성액에다가 딱 담궈 놓으세요. 담궈 놓으면 팍팍 삶으면은 돌 삶으면 깨집니까? 안 깨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서 열이 뜨겁게 생겨도 머리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돌 삶아도 안 깨지니까요. 딱 삶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식혀서 꺼내가지고 유인균 활성액 있죠? 그걸 딱 만들어 거기에 딱 이렇게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은요, 걔네들이 또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놔 놓고 다음번마다 그걸로 가지고 눌러주게 되면은요, 그 액이 쪽쪽 빠져나옵니다. 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자, 알코올 맛이 나면 면보를 이용해 건더기와 발효액을 분리하여 액은 발효병에 담는다. 자, 요걸 담거나 요 병에다가 다시 담으려면은요.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 소독한 병 하나 두고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숨쉬는 통에다 놔 놓으셔야 돼요. 숨쉬는 데 안 넣고 바로 막아버리면은요. 그게 무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쉬는 통에다 놔놔야지 그 안에 유산균과 초상균이 요 균 안에는요. 초상균이 들어있어요. 초상균이 들어있거든요. 유산균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얼마나 또 장이 좋아지는지 또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 쉬도록 좀 해주시고요. 32도씨 온도에 두면 식초가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두면 더 빨리 돼요. 예, 32도쯤 되면은 빨리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맞추겠다 하면은, 오늘 요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요거 한 병만 탁 하고 목이 빠져라 당근 식초 언제 먹어보노 이렇게 길하지 마시고
내일이나 모레 또 있죠. 사가지고요. 한 몇 병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병으로는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면은 저희들이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성실하게 또 맞춰서 맞춤 또 식초가 있네. 우리는 맞춤 옷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맞춤 음식이 있어요. 자, 실온에 두면 진흥 속도가 느리다. 초막이 생기면 식초로 익어간다. 식초로 익어가는 데는 25일에서 30일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해놓고 두면은요, 쫙 깔아앉아서, 오늘 내가 당근 식초를 안 가져왔네. 당근 식초 아주 이렇게 맑은 당근 식초가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천년 식초예요 딱 샀는데 흔들어 보니까 찌꺼기가 싹 올라온다. 근데 청년 식초라고 샀는데 딱 맑은 것만 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쵸. 찌꺼기 있는 게 그게 뭐가 있다? 균이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맑은 거에는요. 진짜 거기에 사는 애들은 조금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 어쩌다 한 마리씩 흘러다니거든요. 야, 얘는 대단하다. 이거. 근데 식구를 못 늘려요. 못 늘리고 막 실수로 하나씩 지나가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당근 식초 앞에 만드는 거 익었다 싶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그 도구를 달라고 하세요. 떠올 수 있는 용기를 드립니다. 한 2ml 정도 떠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떠오시면은 이제 제가 그 균 상태를 봐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 그 시합에 오셔가지고요. 이제 거기는 그 위상차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봐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봐드립니다. 단 이제 거기서 만든 거는 더 잘 봐드리겠죠. 그죠? 자, 당근은 수분이 85%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거는 거의 뭐 90%가 넘거든요. 어떤 거는 뭐 97%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막 이 정도입니다. 근데 즙이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녹즙기에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당근을 중충충 썰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둡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식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식초가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설탕 당근 액기스 이런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그죠? 자. 믹서기에 건더기를 모두 갈면 모든 기질을 사용할 수 있다. 발효한 당근의 건더기는 시큼한 맛이 나지만 이점이 많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건지가 막 나오죠. 건지가 이렇게 막 나오죠. 이거는 녹즙기에 갈은 겁니다. 이거는 만져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포슬포슬해집니다. 근데 어떤 녹즙기는요, 거의 물을 다 물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리면 녹즙기가 섞버립니다. 그래서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망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망 바꿔주세요 해갖고 돈 주고 또 망 돌렸더니만 그들부터 수시로 씁니다. 지도 피곤하겠죠.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했는데 요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런 걸로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요거끼리만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저기 해놓은 거 있습니다. 저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저 위에 저기 돼 있죠. 저렇게 발효를 해가지고요. 저걸 이제 말려요.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자체로도 이게 요건 섬유질이면서 당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근 좋은 거를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다가 다시 가수를 합니다. 그럼 좀 약해지겠죠. 그죠? 가수하는데 영양소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그쵸? 이거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 근데 요거는 영양소는 좀 없지만 그래도 미처 덜 빠져나간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음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희는 오면은 버릴 거는 하나도 없이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큼한 맛이 나지만 이쯤이 많다. 절대 버리지 말고 응용하도록 한다. 말려서 곱게 갈아서 대두를 발효하여 함께 섞어 환을 만들어 먹으면 모두 취할 수 있어 좋다. 요런 것도 이제 그러면 대두 알려주세요. 이건 또 다음번에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요거 건져내면은요, 이미 이거는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건더기가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수 있으면 조금씩 있죠. 그냥 씹어서 드시면 되고, 저렇게 나누면 도저히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건져내고 나면 이게 또 꼭 짜지잖아요. 짜지면은 요만한 덩어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가 절대 밀가루를 섞지 마세요. 밀가루 섞지 마시고 우리밀 있죠. 우리밀을 좀 쓰셔가지고 이렇게 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팩하고도 그게 남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꽃밭으로 들고 갑니다. 상치밭으로 들고 갑니다.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얼굴에 했던 거, 밀가루 묻은 건, 밀가루는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그죠? 물론 균은 붙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요 상태를 가지고요, 조금씩 해가 흙하고 섞어가지고 살살 뿌려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당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당근은 호라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초명이죠. 당근은 식이요법에 응용하는 최상의 식료이다.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당근 하는데, 당근만 보면은 전 뭘 하고 싶냐 하면은, 녹즙 단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즙하고 균 단식을 합니다. 녹즙하고 균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균을 넣어가지고 한 20분 두었다가 그걸 마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씹어 먹는 건 안 먹고, 당근하고 과일하고 계속 또 다른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고, 이제 그거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간 하냐 하면은 15일간 정도 합니다. 15일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끝나고 바로 밥 먹는 게 아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곱하기 2를 합니다. 15 곱하기 2는 뭡니까? 30일이 총 45일간을 갖다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45일이 지나면 그때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고, 이제 45일 되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한 30일이 넘어가면서, 단식하고 30일이 넘어가면서 밥량을 이제 무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한 게 한 건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뭡니까? 꽤 됩니다. 한 3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몸이 굉장히 정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몸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또 뭐 해야 되냐 하면은 관장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지나면은 마구 나와요. 안에 있던 거, 내가 이거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오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다. 또 이제 천연치유 있죠. 자연치유 하는 거, 무슨 병에 걸려서 천연치유 할 때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당근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당근의 성미를 보면 간평합니다. 그러니까 달면서도 누구나 먹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규경은 어디로 들어가냐? 폐비간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특히 간을 좋게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살다가 간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위암에 걸렸다, 대장암에 걸렸다, 또 뭐 각종 암에 걸렸다. 이게 장기, 오장육부의 장기 중에서 어느 장기에 걸린 암이 제일 좀 이제 있다 하면 어느 게 낫기가 어느 게 제일 쉬울까요? 암이 낫기가 쉽지 않죠. 위가 근가요? 간이 제일 쉬워요. 간. 예, 간은요. 예, 해독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간은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딱 되어 있으면서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거 새끼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장이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오이디푸스라고요? 오이디푸스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오이디푸스는 콤플렉스 할 때 나오고 그냥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와이프가 헤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미래를 보는 자 이 뜻입니다. 그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여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훔쳐가지고 인간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제는 큰일 났다. 인간이 신화돼 버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 이제 불을 사용할 줄 아니까 그걸 거두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줬어요. 근데 어떤 벌을 줬냐 하면은 이제 그 바위산에다가 프로메테우스를 양쪽 팔을 묶어 놓고 독수리, 제우스의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를 매일 아침에 보내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쪼아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다 쪼아 먹고 저녁 되면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 다음 아침 되면 간이 또 나와가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보내갖고 어떻게 하면 또 쪼아 먹고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인간 만사의 인체, 삶,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면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이제 그냥 뭐랍니까, 그냥 그러니까 숨겨진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간은 항상 새롭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또 나오고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간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아, 새로 난다더라 이래갖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은 그 정도로 아주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푹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있죠. 간이 좋아하는 이렇게 즙 같은 거 소화 잘 되는 거를 딱 먹고요. 간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식초입니다. 네, 식초입니다. 그냥 간이 좋아하는 식초, 내 체질에 맞는 식초를 딱 마시고 나면 피로가 회복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잠을 작게 자고도 일찍 자니까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잤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럽니다. 아니, 이거 깰 때가 아닌데. 그래, 어제도 깨가지고 또 막 저는 깨면 가만히 있고 막 돌아다닙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다니다가 조금 하다가 또 약간 눈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력이 잠만 탁 푹 자주면은 회복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알고 꼭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을 좋게 하고 비를 좋게 하고 비장 있죠. 그리고 폐를 좋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음식 단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이 된다. 자, 효능은 건비하중. 예,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중안이 이제 비위입니다. 이걸 갖다가 화하게, 그러니까 화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잘 만들어준다. 그리고 양혈 면목, 그러니까 양혈 피를 길러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화담지해 담을 삭혀주고 기침, 가래 이런 걸 없애주고 해독, 해독을 시켜주고 항암 작용을 한다. 예, 항암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이 당근이다. 자, 주치는 비허식소, 비가 허하거나 음식을 비가 허해서 음식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좋다 이 뜻이고, 체허핍녀,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완복통,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생길 때, 설리 그냥 그거 지사 이런 거하고 설리하고 좀 틀리는데요. 설리는 뭐냐면 여기 설명해놨죠. 음식을 먹었는데 변을 딱 봤는데 그대로 나오더라. 소화되지 않고 이런 걸 설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목 이런 거는 그냥 우리 한글만 보면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풀어보면 야맹증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 참새 작자거든요. 이게 참새 눈이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맹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이렇게 봄 되고 가을 되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약 사가지고 넣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료를 먹어가지고 하고요. 또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함부로 가르쳐 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여러분들 그거 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해갖고 쓰라 했는데 눈이 이상해 이렇게 싶어서 저 혼자만 쓰고 이렇게 말랍니다. 자, 빈혈, 영양 불량, 해천. 해천은 이제 기침도 하고 천식, 가래도 나오고 이런 거. 백일해. 그리고 인후종통, 목이 아픈 거, 그리고 마진, 홍역입니다. 수두, 당화상, 치루. 치루는 뭔가 아시죠? 예, 치질에 뭐 이렇게 달려가 나오는 거, 그리고 수은정독증의 치료에 쓴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겁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빈산 산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C가 많은 식품과 혼합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당근을 갈아 드실 때 사과하고 갈아 드시고 이렇게 하죠. 맛은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그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는 당근이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채소잖아요. 채소는 채소류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맛있게 해주려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그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많거든요. 파괴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애기가 안 먹으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차라리 그 좀 꿀을 조금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애기들도 잘 먹어요. 자, 비타민C가 많은 식품과 혼합하면 좋지 않고 혈압과 혈중 지지를 낮추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항염, 항알러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 담석 등에 응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어놓으면 이런 거를 방지한다. 당근의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눈, 피부 건강, 호흡기관 감염 예방. 이게 뭐냐면은 감기, 기침 감기 이런 거 있죠. 신진대사 조절, 두피 가려움증, 비듬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식초를 만들었죠. 그 맑은 식초가 나오면 그 식초를 머리 감을 때 마지막 헹굴 때 있죠. 이걸 쓰시면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머리 그거에 비듬에. 세상에서 제일 고치지 않는 3대 악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비듬, 그 다음에 무좀, 그 다음에 치질. 이거랍니다. 비듬은 윗사람 치 받아서 생기고, 무좀은 아랫사람 밟아서 생기고, 치질은 무조건 깔고 깔아앉아 뭉갤라 하다가 생긴다. 이런 인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자. 당근은 서당, 이게 당분이죠. 서당이 많이 들어있어 단맛이 많고, 당근의 전분과 자당은 소화효소의 작용에 인체에 흡수되기 좋은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변할 수 있어 인체의 칼로리를 증강시키는 데 좋고, 칼슘, 인 등은 골격의 주요 성분으로 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뼈에 도움이 되려고 다른 칼슘 제제를 먹는 것보다 칼슘 제제 먹어서 여러분 소화 흡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칼슘 제제 그거 한 5%나 될란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근 하나 부숴 먹으면은 10에서 15%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식초를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75%에서 80%까지 흡수가 됩니다.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음식을 끌고 가서 흡수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선생님 설명을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